이슈투데이 오늘은 거리에서 또 아파트에서 담배 연기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흡연으로 폐질환을 앓거나 손발이 썩는 버거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28만 명에 달했습니다. 치료에 쓰인 돈은 1,430억 원이었습니다. 담배 연기는 흡연자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간접 흡연으로 자녀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을 앓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주점뿐만 아니라 이젠 금연거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자를 단속하면서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염기현 기자가 단속 현장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구청 직원들이 흡연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참 실례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신 분들을 단속하는 공무원입니다.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인 줄 모르는 흡연자들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야지. 솔직히 여기 제가 오랜만에 오는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솔직히 반발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 2012년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단속 구간이 이달부터 확대됐습니다.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12번 출구까지 870m였던 기존 금연구역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700m가량 확대된 겁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정하는데 서초구 관할구역의 경우 5만 원, 강남구는 10만 원입니다. 서울 시내 금연거리는 이곳 외에도 국회대로를 비롯해 23곳, 총 34km 구간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실내 금연에 이어 길거리 흡연까지 속속 금지되면서 흡연자들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올 초부터 실내 공간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니까 이 거리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전부 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박찬인 아나운서, 서울의 강남대로처럼 큰 도로를 모두 금연거리로 정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지난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술집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연거리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서울 인사동길, 잠실역 사거리,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의 도로 30여 곳이 금연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아예 모든 큰 도로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송파에서는 유모차 안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에선 행인이 떨어뜨린 담배 불똥이 뒤따르던 아이의 눈에 들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거리 금연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흡연자 사이에선 도로까지 금지하면 담배를 피울 곳이 너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지나다니면서 담배 피는 게 보기 좋진 않았거든요.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아이들도 담배재 때문에 많이 피해 입는다고 들었는데 금연거리 만들어진 게 아무래도 비흡연자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필 때도 없는 것 같고 또 조심을 많이 하게 되고 담배 피면서 주변을 자꾸 보게 돼요.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포스트 스티커 이런 게 금연 스티커가 있는지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네, 담배는 흡연자 본인만 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이런 간접 흡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들은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5.7배 높고 폐암 발생률도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더라도 흡연자의 옷이나 머리에 독성 물질이 남기도 하고 벽에 달라붙어 있던 니코틴에 노출되는 3차 간접 흡연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관련 보도 보겠습니다. 하루 20만 명이 오가는 서울역. 바깥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건물 안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역사 안쪽 매표소와 소화전 먼지를 닦아 분석하자 담배 니코틴이 공기 중에 아질산과 만나 생긴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니코틴을 옷과 머리카락에 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폐호흡기계 질환,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감염성 질환이 굉장히 빈번하게 걸린다든지 거의 간접흡연과 같은 수준의 위해로 취급되어야 된다라고. 네, 요새는 날씨가 더워서 낮에 창문 열고 생활하는 집이 많은데요. 자, 박찬인 아나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갑자기 담배 연기가 화장실이나 창문으로 들어오면 무방비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 2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66%가 최근 1년 사이에 거주하는 집 안팎에서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층간흡연을 경험한 장소로는 집 베란다와 복도, 계단 같은 곳을 꼽은 주민이 60%가 넘었습니다. 또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공동주택 내 놀이터나 공원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비율도 23%에 달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적발이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주민 50%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벌어졌습니다. 버려지는 담배꽁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아예 재떨이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 공고가 붙은 그 날에도 복도에서도 담배 냄새 나고 현관 나가자마자 담배 냄새 나고 있고 놀이터에서도 담배 피고 계시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발코니나 화장실 환기구가 위아래로 배치된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는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이 흡연자니까 여전히 흡연율이 높은 건데요. 자, 확실히 금연하는 방법 있을까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올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이 최근 다시 작년의 75% 수준으로 늘고 있는데요. 개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는 성공률이 4%에 불과했지만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22%까지 성공률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전문 의약품 비용도 최대 70%까지 지원되는 만큼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을 실천하면 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이나 매일 담뱃값만큼 펀드에 넣어주는 금융 상품도 있으니까요. 금연 결심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최면 치료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담배를 끊기 위해 최면요법을 선택한 김모 씨.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몸속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흡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최면에서 깨어난 이후 담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담배 공장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봤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아, 이게 죽는구나. 네, 근처에 보건소는 없고 병원 가기가 어렵다면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금연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투데이였습니다.